네, 주민사대문의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뭐 하셨습니까? 그냥 푹 쉬었어요. 거의 9일? 네. 중간에 뭐 쉬는 날이 뭐 이걸 뭐 쉬는 날이었다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없나는 뭐 선생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했다고 치면 9일이잖아요. 푹 쉬셨으면은 좋았겠습니다. 뭐 시작할 때 술 한잔 먹고 끝날 때 술 한잔 먹고 네. 나머지는 그냥 쭉 쉬었어요. 대부분 뭐 많은 분들이 근데 쉬지만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디 뭐 좌든 우든 뭐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고 해가지고 아직도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뭐 쉬게 만들지는 못하는 전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서대문구 주민분들도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뭐 많이 찾아뵙고 이렇게 갔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길고 길었던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저희는 또 서대문구의 또 예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안타깝습니다만 한번 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뭘까 시간대별로 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정리하고 좀 해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서대문 마당이라는 건데 이거 아시죠? 네. 예. 요거 이거 다 웃긴 얘기 들었거든. 지금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새해 되면 구의회의 새해가 아니라 원래 구의회 몫에 이 내용에 뭐 약간 지분이 있다고 그래야 될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지면을 구의회한테 좀 주잖아요. 원래 서대문 마당이요. 근데 1월, 2월에 하나도 안 줬어. 그래가지고 1월, 2월 달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의 뭐 의장 인사나 의원들 인사말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보면서 아니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뭔가 일상은 일상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싸우는 것 때문에 일상까지 다 이거 약간 뭐 애들 초등학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줄러오지 마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서대문 마당에 이게 이제 서대문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이나 그렇죠. 받아야 될 혜택, 그쵸. 그다음 몇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월간 소식지, 그렇죠. 소위 말하는 행정 소식지인 거잖아요. 행정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부분의 구의회 소식도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1월, 2월에 지금 구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뭐 많으면 4페이지 정도 들어가고 뭐 이러긴 하는데 그렇죠. 사실 수많은 페이지 한 4페이지 정도 들어가요. 그쵸.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적다. 네.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인식의 한계. 네. 그야말로 서대문 마당을 본인들의 기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는 집행부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히. 그럼 이거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소개라고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집행기관의 전유물이에요. 근데 이걸 집행기관의 전유물처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대문구청 공무원도 그냥 집행기관에 일종의 그냥 집행기관에만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계들이 지금 다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서대문 구청장이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거기에 적합한 자세로 지금 서대문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본인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소통 담당관실에 있는 과장이 지금 뭐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게 나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를 원래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뭐냐면은 아니 그럼 내년에는 안 만들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럴 거면 서대문 마당에 대한 예산 저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 내년에 안 만드실 거냐고 이거. 이게 집행기관의 전유물이라면 이걸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뭐 선전기관지도 아니고. 이거 이럴 거면은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는 내년에 그럼 예산을 다 날리면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구의회에서 또 싸우겠죠 뭐. 뭐 싸우자 할 게 있나요? 지금처럼 뭐 할 때 뭐 그러니까 약간 구의회에서 루트만 잘 타서 어떻게 올라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도대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결위부터 해서 준비해서 민주당에서 해서 이런 식의 것들로 자꾸 서로 기분 나빠지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네,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하고 나쁘게 하지 않고를 떠나서 계속 말하는 거는
이 서대문 마당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그 양 기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존중이란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기관이에요, 기관. 그러니까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뭘 이렇게 빼고 말고 이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의성 왜 이거에다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도 아니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냥 아 이거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그래서 안 넣었어요. 아니 참, 아니 그 얘기 듣고는 말 같지 이게 않은- 이제 이게 나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법치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렸는데 아 그러니까요. 뭔가 규칙을 정했으면 규칙에 맞게 해야죠. 양 기관이 기관 대립형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될 조직이고 그런 걸 담으라고 지금 서대문 마당을 만들었는데 이 마당을 본인들의 전유물, 집행기관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 우리 의회하고 기분 안 좋으니까 의회 소식 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살려줄 만한 뭐 니들 그렇게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이거를 이렇게 내년 예산에 예를 들면 2026년도 예산을 할 때 이거를 왜 서대문마당 예산을 우리가 뭐 굳이 뭐 이걸 왜 해야 되나요?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할 말을 하겠죠 분명히 또. 근데 하여간 예, 마찬가지로 지금 구청은 서대문 구의원들이 비전 설명회 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마이크도 잘 안 주잖아요. 나 이런 비전 설명엔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의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쉬우면 본인도 주민 설명회 하시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니 공익 집행기관에 자기들의 비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의회도 구의회 시간을 줘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1시간 하면 구의회에 30분을 주던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아쉬우면 본인들이 사람 모아서 하세요. 이게 뭐예요? 본인들은 통장 모으고 반장 모으고 이렇게 동원해갖고 하시는 양반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자발적으로 그냥 오셔갖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통장 모임을 그날 갔습니다. 그래서 통장분들이 그날 회의비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이렇게 통장들이 모임에 빠지면 무슨 벌금을 또 2만 원이가 낸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들리긴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사람 수 모아놓고는 그러니까 애매해요. 뭐 애매하다가 아니라 좀 너무 옛날 사람인 거야. 난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 연휴 동안에 극장을 갔어요. 신촌역에 있는 극장을 갔거든요. 거기 옛날에 박스퀘어인가 약간 그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네네네. 지금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뭘로 바뀌었는데? 푸드 어쩌고저쩌고 바뀌었거든. 푸드코트? 푸드코트가 아니라 무슨 청년 푸드 뭐로 바뀌었는데 뭐 실험하는 공간이라고 제가 뭐 알고 있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이름 자체부터 해서 아니 이게 왜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밖에 네이밍이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박스퀘어랄지 약간 이런 것들을 제가 때는 박스 케어는 이제 박스 플러스 스퀘어를 합쳐서 그러니까 스퀘어랑 박스랑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청년 푸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직자적이긴 한데 와 참 이렇게 이름 만드는 거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나 약간 싶을 정도로 뭔가 되게 아니 그래서 그때 후퇴하는 느낌. 카페 그 홍제 카페인가 거기도 네. 홍제 폭포 예, 예. 폭포 이름도 맞아. 그냥 공무원들끼리 해가지고 맞아. 그냥 결국 홍제 폭포 정한 거잖아요. 홍제천 폭포에서 홍제 폭포로 뭔가 바뀌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 연희동에 있으면 연희 폭포는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연희동에 있는데 홍제천에 있어서 홍제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너무 뭐랄까 유치하다 할까요? 없어 보인다 할까요? 나는 약간 이게 싸울 땐 싸우는 거더라도 약간 이런 원래 그냥 정례적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그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일상은 일상대로 가면서 싸울 땐 싸우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이제는 뭐랄까요? 약간 뭐 앞뒤도 없고 수도 뭐 앞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싸워서 이기면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것밖에 안 보여서 약간 이거는 너무 좀 우려스럽다. 너무 좀 별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타임라인을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네. 이게 제가 좀 앞서 이야기를 조금 너무 일찍 했는데, 그러니까 타임라인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해서 언제부터 저 12월 18일부터 할까요? 18일, 19일? 벌써 2달 갖고 됐네. 그렇게까지 앞으로 갈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22일 날이 그냥 전 20일부터 하면 된다고 봐요. 20일부터 예. 20일 날 결국은 10시에 10시. 본회의가 열리려고 했었는데 원래 예정이 10시,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이었죠. 네. 그때 9시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총이 있었고 근데 의총을 하고 있는 중에 사실상
서대문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복귀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뭐 복귀를 문서로 했다는 건 한참 뒤라고는 나오지만 복귀 문서로 명령한 문서가 발송해가지고 한 거는 그날 저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을 빼낸 거는 뭐 9시 돼서 10시 회의를 진행을 못하게 만든 거였으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또 이성원 청장은 그 얘기하고 다닌다는데 하루 뺀 거다. 경고성으로. 이게 똑같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 그래서 그 얘기 가서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이 얘기를 계몽하기 위해서 잠깐 그러니까 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가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라고 한 것도 그러니까 요원 군인들 끄집어내라고 한 거다. 윤석열은 그렇게 한 거고 이성원 청장은 이제 뭐 하루 이렇게 좀 경고성으로 이렇게 하려 했다. 근데 이게 길어졌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 그리고 뭐 그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원은 이제 구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고 이용준 의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명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 괜히 뭐 안 밝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4명의 의원들이 밖에서 뭐 막았죠. 진을 치고 있으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제 애초부터 그날 아침부터 밖에서 이제 뭐 피켓을 들면서 뭐 이렇게 했던 주민들 혹은 주민들이 아니라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하죠. 왜냐면 그거는 주의사 의원이 여기 우리 방송에 와서 증언을 했죠. 국민의힘 당원들이었다.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하셨는데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질서유지를 발동하면 그분들은 이제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했던 걸로 보이고 제가 그날 그분들한테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업무방해죄 혹은 뭐 공무집행방해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고 되게 그랬는데 뭐 야 진짜 막무가내시더라고요. 아 몰라 뭐 나는 뭐 감옥 한번 가려고 왔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이제 경중은 좀 다르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 그렇죠. 들어갔던 분들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앞뒤가 없으시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서대문구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됐는가 그 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오전 10시 회의를 못 열었죠. 문 열었죠. 그리고 4시 반에 가까스로 이제 1회의실이라고 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제 회의를 개최 공고를 하고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결위 안에 대한 네. 것이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수정안이 올라와가지고 그 그쵸. 수정안이 처리됐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찬반 투표로 정리가 됐죠. 찬반 토론도 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찬반 토론을 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리고 뭐 주의사 의원도 그냥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찬반 토론을 이렇게 하고 나서는 표결에 데려가는 시점에서는 쭉 빠졌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빼놓고는 다 퇴장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을 빼놓고 다 퇴장했죠. 자, 네.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빼놓고는 다 퇴장을 했죠. 네. 나는 그것도 웃겨요. 이 절차가 안 맞는다고 하면은 와가지고 찬반 토론까지 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약간. 어쨌든 그 저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 본회의장에 계시던 분이 문 열고 들어왔고 참석했다는 것도 네.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이용준 의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이 아니죠. 어쨌든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러나는 또 같이 퇴장을 했습니다. 보면서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본회의는 맞죠. 네. 본회의장이 아닐 뿐이지. 그쵸. 본회의에서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구청에 이게 뭐 이렇게 자꾸 구청에서 말을 되게 헷갈리게 하더라고요. 나한테도 약간 언론팀장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이거를 기준을 어디로 잡냐면은 예결위에서 합의한 안이 있다. 그 합의안으로 우리는 계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 약간 이런 얘기를 그건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공무원 네. 운영에 대해서 다 네. 뭉뚱그려 합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할 거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예산안을 48억 8천만 원 가량을 삭감한 건 어디 뭐 다른 데서 삭감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냈었던 원안에서 48억 8천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근데 이건 원안 삭감이냐 뭐 삭감이냐 뭐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원래 그 예결위 안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제 수정안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안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냥 네.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쟁점은 있었죠. 네. 쟁점은 이제 그 회의규칙상의 수정동의라고 하는 게
대한 예산에 대한 예결위를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 뭐 이제 여기에 대한 공방은 있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나 행정소송을 하든 어쩌든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의사 의원이 굉장히 이거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되게 많이 이제 뭐 SNS에서 쓰고 막 그렇게 사실 그 논리를 가지고 제2요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오늘 개혁신당에서 재밌는 논리를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뭐요? 허은하 대표 이렇게 당원 투표로 날리는 거 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나 네. 당원들의 다수의 의견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허건하 대표는 날아가는 게 맞다라고 개혁신당 당 대변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야 저희는 또 저런 입장을 또 근데 이 입장이 약간 주의사구원하고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주의사구원은 어떤 저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허건하 대표에 대한 그 당원 소환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심지어는 거기 대변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여기서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던 주의사 의원이 저기에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할까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출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개혁신당 그 대변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하면 이제 그렇게 비껴가지 마시고 결국 이제 서대문 예산에 집중해서 말했을 때 주의사 의원과 혹은 국민의힘 쪽 서대문 구청에서 제기하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동의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동의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회법이나 뭐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자체에 지금까지 거쳐왔던 과정들, 관행들 약간 뭐 관행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 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제정된 이후에 바뀐 적도 없고, 그렇죠. 거의 30년 넘게 이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리고 수정했던 부분들이 있고, 제가 보는 그 회의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건을 수정할 때 본회의에서 수정할 때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조례안보다 요건을 좀 까다롭게 했다. 3분의 1.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꼭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쟁점과는 저는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절차는 적법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요구라고 하는 것에서 월권이니 공익침해니 이건 다 그냥 미사요구로 붙인 거라고 저는 보고 거기서 말하는 법령 위배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구실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냥 부적절하다. 제2요구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또 제2요구를 했죠. 미사일날 배육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그 절차상의 문제 등등등의 이유를 달아서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큰 그거였죠. 핵심이었고 그걸 이유 삼아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다라며 제6을 했죠. 근데 이 제2요구서에도 보면은 제6서를 되게 못 썼다면서요. 뭘 제2요구를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보면서 왜 월권과 뭐 법령 위반, 공익침해 등등을 이제 했어요. 네. 이게 뭐 162조인가 뭐 정확히 제가 조항까지는 그렇지만 원래 예산과 관련된 그 아래 조항인데 그렇죠. 이거는 아예 절차를 이제 문제상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법령 위반이면 뭐 전체 이제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예산안 전체에 대한 이제 제2요구가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제2요구서에서는 삭감된 6건에 대한 제2요구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를 써서 제출하는 게 맞냐?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빨간 펜으로 막 이렇게 보면 있으면 해주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좀. 아니 그거는 빨간 펜 할 것도 없어요. 계속 말하는 거는 그건 이제 제2요구 자체가 문제인데. 아니, 이왕지사 어쨌든 제2요구 자체가 문제지만 제2요구서를 이왕지사 쓸 거면 좀 멀쩡하게 써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빨간 펜만 한다면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성립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한 3건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를 빨간 펜 해봤자 의미가 뭐 있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태어나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이름 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제2요구서를 해서 제2요구를 했고요. 근데 그 제2요구 했을 때의 어떤 팩트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구청에서는 열흘 안에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홍보를 했다가 구의회에서 바로 쳤죠.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열흘인 거다라고 계산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했었죠. 서대문 구청에서 이번 것까지 합치면 8번이고 그 전에 7번의 제2요구를 제2요구도 했잖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2요구를 7번 하는 동안에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재요구 됐을 때 뭔 10일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봤을 우리 때 방송 이미 했잖아 그거 가지고 네. 뭐 어떻게 왜 열흘 안에 했는데서 열흘이 너무 긴데 그랬더니만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릴 때만 그거 네. 계산되기 때문에 심지어 상임위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날도 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만 개회, 산회, 괜회회 그것만 되는 거라서 열흘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2024년은 서대문구가 정말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고 있는지 지역에서 이거를 목도한 순간이었고 그리고 행정이 무능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그 시작이 됐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위험했던 게 약간 빠진 것 같은데 그 본회의장을 점거할 당시에 영상을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같이 공모하고 같이 도왔다라는 공조했다고 해야 될까요? 공모하고 공조했다라는 듯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구민들이 뽑은 정말 아니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의 회의를 하는 곳을 그분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있다 손치더라도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다가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인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해서 거기에 지금 다 따라야 된다는 식인 건데 참 저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의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이건 너무 이제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약간 터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렇게까지 터질 수 있구나를 나는 약간 이론적으로는 상상했던 게 실제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종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네.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뭐 국무위원들이 찬성했냐 찬성하지 않았냐 뭐 이런 게 이제 설왕설래한데 요즘은 이제 뭐 난 찬성 안 했습니다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그런 이제 답답함들이 사실상 좀 서대문 구청 공무원들에게도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있겠죠. 네. 그래서 아니 그분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제 뭐 그냥 싸잡아서 뭐 무능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내막을 알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무능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연유할 수도 있는 거지. 약간 답답함에서 연유된 무능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그냥 어쩔 수 없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네. 반박하지 않는.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논리에도 맞지 않는 글들. 약간 뭐 이런 게 뭐 이제 나올 수 그런 게 있겠다는.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나왔던 서대문 구청의 보도 자료 그렇죠. 또 문제가 있었다. 아니, 그죠? 그 얘기 아까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 아니, 88억 원 날라갔다 그거. 깎이지도 않은 예산을 깎였다고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18일 날 뭐 예산 합의된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근거해서 했다 뭐 이런 근데 건데. 구청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해요. 국민의 의원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합의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 의원들은 얘기할 수도 있겠다. 솔직히 딱 얘기하는다면 근데 구청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앞도 별로 동의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냈던 원안에서 깎인 거는 48억인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민생예산 이게 깎고 저기 깎였다 하는 그때부터 거짓말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2일 날. 그렇죠. 전 이것도 왜 1월 2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1월 1일 준예산이라고 한다면은 네. 1월 1일부터 준예산 체제가 되는 거죠. 행정이 그쵸. 뭐 1월 1일은 건너뛰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정확히 1월 2일부터 우리는 준예산 체제입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어. 근데 1월 2일부터라고 공문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야,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서대문 구청에 뭐 1,000몇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다 관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월 1일 날은 예산을 뭘 썼을까? 그때는 이제 제주 그 여객기 참사 때문에 네. 뭐 행사 같은 걸 안 해서 그냥 그 뭐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0몇 명이 넘는 공무원 모두가 무능하다는 걸 떠나서 죄송하지만 기획예산과에 계신 분들은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 뭐 등등등. 예, 예. 네. 근데 핵심 뭐 기획예산과 거죠. 저도 거기에 뭐 연 있고 친하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준예산 체제로 일단 1월 2일부터 들어와서 계속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예산을 어디까지를 우리가 준예산을 볼 것인가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또 저희도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했죠. 네. 근데 어쨌든 구청에서 뭐 정했던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기본 원래 구청에서 정했던 예산이 7,800억인데 1,900억 정도를 덜 쓰는, 그러니까 7,800에서 5,900억 이 정도의 준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거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우리 둘의 또 결론이었고. 근데 그것도 24일에 재요구를 했으면은 그렇죠. 적어도 한 6일, 7일 정도 시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준비를 좀 꼼꼼하게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30일 뭐 요 정도에서 거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요청을 한 거죠, 각 부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떠나서 이 준예산이라고 하는 거 해석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가 준예산 성립 자기들이 이제 그 예산안을 마련했으면 공개를 해야 될 거잖아요. 공개를 안 합니다, 진짜. 어떤 부분에서 빠졌고 어떤 부분이 민생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걸 전체를 공개해 놓고 난 다음에 이게 부족합니다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얼마가 뭐뭐뭐가 사업을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믿어.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나, 믿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나 믿어? 못 믿어? 그냥 하여간 민생 예산 지금 못 쓴다고 믿어 그냥. 약간 이런 수준이라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보니까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는 이 와중에 농구단 가장 이 준예산 파행이라고 할까요? 이게 예산 파행의 가장 핵심이었던 농구단은 또 월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MBN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해법에도 말하겠지만 그런 거를 들었을 때 행정사무 조사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준예산 체제 혹은 지금 선결처분까지 해갖고 한번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건 나중에 또 해법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근데 준예산 체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그분들 말로는 의회에서 달라고 할 때도 안 줬는데 의회에서 안 준다고. 이건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랬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보 공개가 원칙인데 여기는 약간 정보 비공개가 원칙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산 공개 원칙이라고 하는 큰 틀의 원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걸 가지고 돈을 쓰시면서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말하면 니들이 뭔데 왜 공개를 안 해? 뭐야 도대체? 진짜. 이게 어디 개발 이익을 뭐 이렇게 누가 편취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정보잖아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공개할 의무가 없대요. 아니 이상하다. 왜 공개할 의무가 없지? 차라리 공개를 해놓고 거기에서 민생예산 이런 게 부족했다고. 더 깔끔하죠, 그게. 그러면은 본인들의 논리에 더 무장이 잘 됐겠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숨겨져 있는 어떤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농구단 예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쓴다. 계속 말하지만 준예산 체제에서 현수막 달고 있는 거 잘못됐다니까요. 현수막도 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숨겨져 있는 예산들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라는. 이게 시설의 관리 유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됐다고 현수막 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현수막 돈까지 우리은행 후원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준예산 체제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이제 서대문 구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것이 나왔죠. 그 전에 선결처분 전에 이것부터 정리하고 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뭐 구청에서도 질의를 한 것 같고 구에서도 질의한 것 같고 근데 이미 구청에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이 답변 오기 전에. 근데 이것도 제가 계속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능을 정말 무능한 건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인사권자의 이 경도 때문에 자기들이 유능함을 숨기고 무능한 척하는 건지까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그 있죠 참 그 가이드북 같은 거가 지방재정 그 질의회신집이 있어요. 그쵸. 2015년에 나왔어요. 이게 쭉 보니까 2010년 정도에 화성 같아요. 경기 화성에서 이 관련된 질의를 엄청 해놨어요. 거기도 지금 준예산 들어가려고 뭐 했었겠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를
아예 정리를 해줬구나 그러면. 거의 열 몇 가지인가를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아예 그냥 정리를 해줬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질의회신집이라는 게 이제 아예 그 발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통과되면 확정되는 거고, 그치. 이건 제2 요구와 상관없이 확정되는 거다. 그리고 준예산을 쓰면 안 된다. 그 준예산이라는 항목 자체가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어요. 의결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성립되다, 의결되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조례와 달리 공포를 하냐 하지 않냐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통과만 되면 이제 성립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례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무능한 건지 무능을 숨긴 건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준예산으로 갔죠. 확인했으실 거예요. 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게 내려왔대요. 행안부에서 미리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그 행안부의 그 지휘 회신을 받기 전에 다른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청장하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이성환 청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성환 청장이 뭐라 했냐면 그냥 가겠다라고 했답니다. 보면서 나는 그 얘기를 다른 언론사의 기자한테 듣고 나서는 이게 되게 다르구나 생각이.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 추론 하나 더 하자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법령 위반이라고 제의요구했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했을 거라고 봐요. 아. 근데 그것도 불리하게 나오니까 아. 공개를 하지 않을 거다. 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구청도 질의했을 건데 네. 구청발 뭐 행안부의 회신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자한테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 받았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소문이 난 게 그 비전 공유야, 비전 설명회야 이걸 하고 다니다가 무심결에. 아니, 무심결에 뭐 무심결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무심결이라고 합시다.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런 게 왔다. 근데 그것도 뭐 행안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쪼아대니까는 행안부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신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면서 공무원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걸까요? 이분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행안부에서는 현재 서대문구 예산안은 서대문구에서 12월 20일 날 통과한 그렇죠. 이제 그게 예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25년 서대문구 예산은 구에서 통과한 게 예산이 있다. 그걸 써야 확정됐다. 한다. 그걸 써야 한다. 다만 제2요구를 할 수는 있다. 하는 건 마음이다. 못 한다고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부적절하다. 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예산을 하는 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준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요구를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뭐 구의회도 되고 상요구를 해도 되는 건 뭐 알아서 하는 건데 준예산으로 가면 안 되는 건 맞죠. 이게 굳이 룰을 따진다면. 왜냐면은 그리고 이게 구의회에서 동의 안 하지만 서로 절차 위반에 따른 이런 의결이 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법원의 어떤 입장은 그 구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해요. 사실 정치에서 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지 이걸 갖고 자꾸 법원으로 갖고 오는 건 좋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법을 갈 필요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2요구는 제2요구 하는 거고 요거를 핑계 삼아서 준예산으로 간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예산 체제 자체는 문제다. 빠르게 그쵸. 서대문 구에서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대문 구청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민생이 볼모로 잡혔네, 민생이 지금 예산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없네, 뭐 이런 거는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게 구청장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준예산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책 공방에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민생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면 구의 행안부에서 그렇게까지 회신이 왔으면 그냥 해야죠. 어떻게 못 이긴 척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는데 그래서 이제 1월 23일 날인가 행안부에서 이제 회신이 왔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그 설 들어가고 연휴 들어가고 해서 이제 오늘 정도까지 왔는데 적어도 오늘 정도에는 준예산을 저희가 잘못된 해석이든 혹은 준예산을 처리하든 이렇게 해서 본예산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만 제2요구는 했으니 제2요구를 다투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저는 뭐 그거 나쁘지 않죠. 이런 정도의 보도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안 나왔어요 보도 자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이제 뭐 지금 이런 공방들이 사법으로 가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저도 별로 그렇게 가는 건 썩 권할 만한 건 아닌데 이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는 서대문 구의와 서대문 구청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가름 내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행정소송이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좀 걸리지 않나?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내용 자체는 심플해서 그러니까. 예. 내용 내용 자체는 준 예산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은 구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쓰는 게 맞냐가 결국은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예, 그죠. 뭐 이런 절차나 이런 공방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대단히 복잡한 뭐 이건 아니라서 그렇죠. 판례 몇 개도 뭐 들썩여 보시면은 금방 나올 거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게 뭐 순번이 언제 되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겠지.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저는 행정소송으로 빨리 결론을 내주시라. 그리고 만일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대로 이게 소송이 나왔다. 결론이 나왔다. 라면 저는 서대문 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주무유기. 예. 권한남용도 있죠. 굳이 따지면. 예를 들면 이제 성결처분권이랄지 이런 것들은 권한남용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자체는 이제 뭐 성결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민생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결처분이라고 하는 제도를 들고 왔는데 저희가 이 앞서 방송에서 쭉 말씀드리면 성결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몇 가지는 정말 그 100번 양보해서 네.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네. 근데 100번 양보해도 대부분 뭐 이 25개 사업이 전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한 개도 없어 보이던데. 네. 근데 진짜 천재지변, 급성 감염병 확산, 뭐 이게 또 군사적인 뭐. 엄청 이럴 정도의 급박한 게 아니면은 성결 처분이라고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이제 뭐 그거를 뭐 그놈을 써야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성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설 명절에 시장 상인들 지원금이 과연 그 정도인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결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만일 준예산 체제가 맞다라고 이제 거기서 나왔다 행정소송에서 네. 그러면 저는 성결 처분은 이제 권한남용으로 또 이게 이제 엮어볼 수는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성결처분 자체가 이제 잘못된 쓰여진 돈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준예산 체제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냥 예산된 걸로 써라. 그러면 성결처분 자체도 사실상 의미 없는 행위인 거예요. 행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다 할지도 이렇게 갔을 때 뭔가 이렇게 감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관 경고를 할지 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에 대한 그걸 알지 해석 잘못했다랄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요? 감사를 받아줘서 감사 청구가 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는 있겠죠. 네. 성결처분까지 관련해가지고. 네. 근데 만일 준예산 체제 자체가 잘못됐고 네. 그냥 본예산대로 집행해라. 네. 그러면 근데 성결처분 어차피 써야 될 돈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결처분이라는 요식행위만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냥 쓰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 괴롭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게 정치로 질 것인지 아니면 저는 이제 뭐 공무원들에 대한 뭐 감사를 통한 어떻든 그런 행정적인 책임으로 질 건지 이거는 저는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그렇게 이거 뭐 어차피 준예산 쓸 수 없는 돈이었으니까는 지금까지 이 있었던 모든 트러블들을 모른 척하고 다 그냥 정리하자. 이거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업무 보고 시에 이 정말 이 무능에 대한 질타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구정 질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성결 처분에 관련해서 뭐 저는 그럴 때는 구청장 앞에 놓고 굳이 정책 공부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국장 앞에 놓고 성결 처분의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따질 수 그러니까 있다라고 봐요. 기타 이거를 가지고 기타 뭐뭐뭐하다 이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진짜 와, 나 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소송으로 이게 준예산을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다시 확인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다만 그 전에 더 나은 거는 서대문 구청이 그냥 지금 유권 해석 그리고 2010년에 이미 돼 있던 15년 전에 이미 해석돼 있던 그대로 우선 집행하면서
제의 요구를 갖고 한번 붙으시든지 아니면은 철회하고 추경으로 붙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자 보세요.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행정소송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내기 걸까? 이성원 청장은 과연 그 행안부의 회신대로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내기 걸자 했을 때 회신대로 할 거라 근데 돈을 거는 사람이 없어. 아니, 지금 나오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판결이 나은혁 나오면 판사에 대한 네. 것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그런 상상 자체가 저 납득이 안 되는데. 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더 약간 무력함. 도대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그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나 서울시장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뭐 그렇다는 얘기를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있었던 건 내가 알겠는데 와 지금 하는 거가 이제 현실화되는 순간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예산의 파행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뭐 가처분도 뭐 얘기 고민한다고 하는데 가처분이 논리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처분도 고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가처분이나 뭐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 이제 국회도 사실상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로직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 구조가 뭐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나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긴 하는데 국회는 12월 8일인가 10일인가 예산안을 확정했어요. 확정했죠. 그러면 3일날 계엄을 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협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아니 그리고 협상하면 되죠 또. 그러니까. 그리고 서대문 구청장도 본회의 열리기 전에 엎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가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래요. 소위 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편성권을 우리나라는 집행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과 같은 데는 의회에 이 편성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의하고 확정까지. 그렇죠. 이 권한에 대해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제도권에서는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있어야 될 부분인 거고 또 하나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예산안에 대해서의 제의 요구를 또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하고 약간 이 지방자치법하고 국회 그 예산법하고 약간 다른 게 헌법하고 다른 게 그 국회의 모든 법은 법안에 대해서만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그죠? 근데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구의회에서 의결하는 모든 것은 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결하는 모든 것이다 보니까 이 예산안에 대한 것도 제의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 행정사무조사 조사 계획서 그러니까 조사 계획서까지도 제의 요구를 하잖아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그걸 또 제의 요구를 하는 사람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변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예산을 법률화 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산까지도 대통령도 거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해요. 다만 그건 이제 헌법이 바뀌고 뭐 이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까지 돼서 했을 때 이제 편리함도 있어요. 법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뭐 개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헌법으로 봤을 때는 법안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쵸. 예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예. 다만 지방자치법은 그 의결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을 좀 개정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헌법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헌법은 이제 헌법 개정이라고는 엄청난 그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개정하면 되는 거가.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서 그 조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기는 법안에 대해서만 제의할 수 있다 이건데 여기는 조례에 대해서만 제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따라가는 게 타당하다고 네. 보는데 네. 사실 지방자치법에 깔려 있는 은근한 게 있어요. 뭐 어떤 거요? 지방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요번에 보면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뭔가 좀
이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지방 의회는 약간 단체장보다 급 낮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게 법 자체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의 요구도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균형을 좀 맞출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준해상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논문이 이제 많이 없고 그러는데 외국 사례를 좀 비춰봐가지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부분들 혹은 우리나라 법에서의 준해산에 대해서도 좀 이제 가닥을 좀 잘 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행안부에서 자 준해산의 그 1, 2, 3호 내용은 이런 겁니다라고 뭐 지침을 만들어 버리던가 아니면 법을 좀 세밀화해서 더 하던가라는 필요가 있고 선결 처분에 있어서도 선결 처분을 뭐 이제 잘못했을 때 혹은 선결 처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좀 명확성 이런 게 이제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엄을 통해서 헌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형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서대문구의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재정법 뭐 등등을 열심히 지금 공부하십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저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대문구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레퍼런스가 정확한 레퍼런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저는 별로 그렇게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미 그 레퍼런스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논박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원까지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쨌든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그 판결까지 나면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그거야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거대 담론으로 제가 이제 그 대안을 말했고 네. 현실적인 대안으로 더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는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할 거냐. 그렇죠. 또 하나는 예산 지금 파행 전국에서 어떻게 지금 갈 거냐. 관련 소선 예산 관련된 사태를 들여다보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처럼 빠르게 준예산을 이제 정리하시고 본예산을 집행하면서 민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빠르게 지금 집행했으면 좋겠다. 아니 왜 구청장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여기서 지금 왜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왜를 우리가 계속 물어봐도 서로 모르는데.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의 요구 자체가 지금 부적절하니 철회하시라.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제의 요구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관련돼서 원래 그 의결이 논의하고 할 때 지금 이제 좀 원안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빠르게 논의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뭐 구청이 뭐 6가지 삭감안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또 제출하시라. 추경으로. 네. 그러면서 논의를 이어가면은 나름의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관 대립형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런다 치죠. 다만 주민들의 삶, 복지, 민생과 관련돼서 침해가 없게 하셔라 이거죠. 이게 지금 상황이 웃겨진 게 그 행안부에서 그런 회신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거의 이거 좀 거칠게 얘기하면 되게 거칠게 얘기하면은 뭐 내부적으로 구의회에서 뭐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 의결했으면은 준예산이냐 그렇게 예산으로 가라라고 회신이 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럼 구의회에서 또 그거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구의회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그 답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답이 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해법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든 뭘 해야 되는 해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잠깐 지금 말을 중간에 꼬우셔갖고 자 서대문 구에서 의결한 게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그치. 행안전안전부 유권 해석, 그렇지. 준예산 잘못됐다고 그치. 하는 유권 해석이 네. 나왔는데 네. 구회가 여기서 또 다른 액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게 웃긴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얘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 그렇죠.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아니 약간 그게 있나 봐. 걸리는 게 있나 봐. 그 얘기 질문을 하면 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성원 청장의 화법이에요.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주제를 막 돌려요. 근데 정확하게 저기 공무원들이 구의회 본회의장 점거하는데 도와준 거 영상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순간 아 제가 뭐 그 저기 있는 파견 공무원들을 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전 그분의 인식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별로 뭐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행위로만 봤을 때 그렇죠. 저는 서대문 구청장의 구의회 직원 사무국장 포함 뭐 총 9명을 복귀시켰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2명인가만 인사명령을 내리고 지금 7명인가가 무슨 뭐 행복정책 추진단인가? 아니 세 명은 인사 명령이 났고요. 3명은 다른 데로 파견이 됐고요. 3명만 그러니까 팀장급하고 국장급만 예, 거기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본질은 서대문 구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 파괴인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발 방지하고 저는 의회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그렇죠. 이건 주민에 대해서도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대문 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본인이 파행을 유도했기 때문에 아 인사권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누구 뭐 계몽령처럼 이거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서대문 구의회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된다.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으면은 서대문 구의회가 원활하게 무슨 논의를 할 수 있겠냐. 논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이게 구조가 돼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일단은 지금 모든 상황이 뭔가 이렇게 구의회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의회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행안부에서 그런 회신이 왔는데 그거와 뭐 다르게 구청하고 해서 뭐 제의를 다시 받고 이것도 이상하고 웃긴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앞에 있었던 본회의장 정거랄지 이런 거에 대한 민주주의적 파괴 행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사과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협상하고 그냥 얘기를 받아주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 구청 이성원 청장이 어떤 뭐 결정을 해야 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먼저 고민하거나 뭐 먼저 해야 되는 일들만 남은 것이지 이게 구의회 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본인들이 발생시킨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본인들이 수고해갖고 잘 그러니까. 처리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날 당일날 다시 20일 날 얘기를 하면은 그때 파견 공무원을 왜 뺐냐고 나는 보면서 와 이게 협상안으로 쓸라나 보다 카드인가 보다 그랬는데 진짜 빼버리는 바람에 이거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크나큰 영감을 줬나 봐요. 아 그랬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 협상의 여지가 사라지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뭐 또 왜냐고 얘기는 하지 말자고 했으니까 어쨌든 거기서부터 틀어졌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마지막으로 지어야 되니까 예 슬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에 대해서 네. 명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구의 본회의장을 점거한 의원은 사실상 전 제명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다만 제명을 하려면 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뭐 본인을 이제 제하더라도 이제 그래도 10명이에요. 예. 14명인데 14명이어도 10명이. 그러니까 10명이 필요하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는 명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도왔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그게 이제 뭐 경찰에 전 수사 의뢰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다면 그분들에 대한 뭐 징계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했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저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징계 처벌에만 된다는 게 아니라 뭐 공무원과 그 지지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 역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단순 사죄를 떠나서 저는 석고대죄 정도까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는 짓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뭐에 씌였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요. 진짜 뭐한지 공무원들은 뭐한 짓이었을까요, 진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서대문구 민주주의가 맞아요.
그날 무너진 게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맞아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는 앞선 말씀드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면 이거 뭐 그렇게 또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예산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를 우리가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 진짜로. 그냥 정리할 거 정리하고 책임 소지에 매길 건 책임 소지 주고 등등등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자,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한 거 하나 더 말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1월 31일자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제3차 감사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제4차 감사가 뭐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들어갔다는 얘기도 제가 듣지는 못했고 4차. 4차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1차, 2차, 3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 서대문구청이 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산 파행 때문에 난리여서 뭐 예산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거에 대한 문제도 또 잊지 않고 저희들이 언급하도록 하겠고요. 설 연휴를 마친 다음 날 진행했던 주민서대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에 혹시나 뭐 다른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서대문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